자, 1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게 벌어도 작은 돈이라도 선저축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사세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온하게 어려울 때 대처하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서민은 부자 못 된다고. 부자를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서민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면 뭐 부자 되는 꿈도 못 가집니까? 꿈이야 꿀 수 있지. 근데 나이 먹어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뭐야?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현실에서 뭔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꿈을 꾸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아. 왜냐? 나이 먹었다는 것을 내 어떤 한계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라는 거 알잖아. 근데 꿈을 꾸면 어떻게 돼? 꿈을 꾸겨나면 아는 거죠. 그건 내가 애초에 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런 경우 많이 하는 거죠. 꿈을 꾸므로써.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부자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아니면 돈 마인드 가진 사람들 많아요. 대박 아닌 쪽박.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돈 모은다 해도 부자 못 된다. 아파트 좋은 거 못 산다. 맞긴 하는데요. 아파트 좋은데 못 사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파트가 무조건 뭐 목 좋은데 비싼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신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신축 멀쩡하지 못한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 구축이라도 잘 지어진 아파트 있고,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도 뭐 재테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충분히 산다고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뭐 얼죽신? 여러분 그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지어낸 말인데, 왜 얼죽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 이 얼죽하거든요. 얼죽신은 뭐냐면 얼어 죽어도 난 신축 아파트다. 정말 이런 족보도 대단한 신조를 만든 사람 누구야 도대체? 얼죽신 좋아하네. 씨. 대다수는 원룸인데 맞잖아요. 얼죽원 아니야 얼죽원? 아니 말로만 얼죽신하면 뭐하냐고. 현실은 얼죽옥, 얼죽고, 얼죽원이잖아. 그러면 얼죽원이 아까 제가 얼어 죽어도 원룸이랬잖아요. 그러면 얼죽옥이랑 얼죽고는 뭔지 아십니까? 얼죽옥은 얼어 죽어도 옥탑, 얼어 죽어도 고시원. 무슨 뭐 신축 아파트 아니면 뭐 고시원 옥탑방 살아 상관없는 거야? 아니 그런 데 살 바에는 차라리 빌라가 낫지 않나? 참나. 여러분 원룸 살아본 분도 알죠? 한 5평짜리 원룸 살다가 한 8평짜리 있잖아요. 좀 넓은 원룸 가면 숨통이 확 트이지 않습니까? 꼴랑 2평, 3평 차이인데. 그렇지 않나 이게?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게 있어. 뭐 정말 좋은 아파트 사면 좋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있어. 물론 신축은 아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면 살면 돼.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빌라에도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는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많이 있어.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 물론 아파트보단 부족한 게 있겠죠. 당연히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빌라는 보통 이제 건물만 있으니까 뭐 편의세 그런 건 없죠. 근데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산다고 놀이터 다 이용합니까? 아파트 산다고 다 뭐 커뮤니케이션 다 이용합니까? 헬스장 이용합니까? 근처도 안 가본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파트 몇 년째 사는데 목욕탕도 이용 안 하고 헬스장도 이용 안 하고 독서실도 이용 안 하고 아무것도 이용 안 해. 그냥 아파트에 그냥 살기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능력적으로 있잖아요. 능력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버는 것에 대한 한계, 모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이거 인정해야 돼.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모으고 적게 모은 사람 적게 모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달에 100만 원씩 모으는데 200 모은 사람 보고 한숨 쉬면 안 돼. 저 사람은 돈을 더 버니까. 돈을 더 번다는 게 뭐야?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직업에 따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이 소득 격차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꾸준하게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한때 많이 벌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면 남들이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대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만큼 돈을 버는데 그럼 난 어떻게 관리하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뭐 주거 마련하고 그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나한테 신축 산다고 내가 신축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이 먹고 뭐 이사를 안 간다면 여기 산다고 치면 어떻게 이제 뭐 환경을 꾸려 나갈까? 어떻게 주거 마련하고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 일반 사람이 서울 강남 아파트 뭐 봐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산 사람이 그 뭐 해운대 LCT 봐서 뭐해? 그 집가 오른 거 봐서 뭐 하냐고? 어? 대구 사는 사람이 그 범호동에 힐스테이트 뭐 보면 뭐 하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봐서 뭐 하냐고 맞잖아요. 알아서 뭐 하냐고 이게. 어차피 뭐 내 능력까지 갈 수 없는 건데 맞잖아.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버는 거, 내가 뭔가 이제 내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집중을 해야 돼. 어차피 남의 거 봐봐야 뭐 손만 쓰리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캥거루 쪽보다 생각 없이 자취했다가 나이 먹고 집에 들어와 얹혀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렸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죠. 안 지려고 하니 돌아오는 거고 집안 불안은 순식간에 벌어질 겁니다. 라고 보보보보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있어. 특히 미디어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싸잡아서 얘기를 해, 싸잡아서. 뭔가 싸잡아서 나쁜 걸로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걸 정말 잘해. 대표적으로 캥거루죠. 캥거루족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나이 먹고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같이 사는 이제 자녀를 가지고 캥거루족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먹고 백수가 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캥거루족이 사정이 다 달라,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야,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캥거루족 문제 있다,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로 물어볼게요. 능력도 대단하지 않고 버는 것도 적은데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됩니까? 막 그래 독립을 했는데 돈도 못 모으고 나이 찼는데 그냥 연금에서 근근히 먹고 산다면 그게 제대로 된 독립 맞습니까? 나는 솔직히 캥거루족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능력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자책했다고 폼 잡다가 이제 나이 차가지고 어영부영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서울에 진짜 많아. 그런 사람이 더 걱정 아닌가? 특히나 독립하게 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프거나 뭔가 금전적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 이게. 서울에서 자취하는 분들 보면 본가가 따로 있는 경우 많잖아요. 멀리 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걱정할까봐. 뭐 캥거루족 하더라도 부모님 같이 살면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물론 부딪히는 건 있겠죠. 안 맞는 건 있겠지. 근데 그래도 서로가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바로 도와줄 수 있잖아.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캥거루 중에 뭐 자기 아까님한 사람도 많잖아요. 일단 직장 다니고 직장 다녀가지고 이제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뭐 집에 돈 필요하면 좀 대드리고 그러면 이걸 캥거루 쪽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이 살면 월세 안 나가고 생활비 제약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 아니 독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주거를 마련할 만한 능력을 갖추거나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그럼 무조건 짐 싸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식은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아프니까 독립 못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집안 가장이라서 그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것도 캥거루 좀 묶어버리는 거야. 아, 그런 경우 은근히 있어요. 뭐냐 하면 아들내미 장난 아닌데 얘가 집안 가장이어서 얘가 버는 돈으로 이제 뭐 생계 유지한다. 그런 집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독립하면 그 집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캥거루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 이게. 각자 사정이 다 있는 건데.
생각 없이 자취했다가 나이 먹고 집에 들어 얹혀 사는 사람들. 보보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나 보네요. 보보님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남자도 하는데 여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 뭐냐면 서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자취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본가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취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본가하고 있잖아요. 직장 얼마 차이가 안 나. 근데 자취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 가족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아직 내가 독립할 만한 어떤 돈이 없는데 독립을 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좀 여자분들 이런 거 많이 해요. 젊은 여자분들이.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예전에 그런 케이스 있었죠. 뭐냐면 예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방송 레전드 썰인데 뭐냐면 25 여자분인데 빚이 1억 7천만 원. 그 썰 기억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워낙에 조회수가 높아가지고. 그분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벌이를 보면 절대 자취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집 본가가 서울인데 자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취를 왜 하냐 물어보니 그분 왔었거든 그때 여자분.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엄마하고 사이가 나쁜데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원래부터 하고 싶었다고. 아니 아무리 자취하고 싶어도 본인 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자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나오고 싶었다고. 예, 그 말을 그분 채팅을 직접 들었거든요. 예. 모든 여자분이 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는 않은데. 나는 걱정되는 게 캥거루 쪽보다 지금 자취해가지고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 예. 지금 캥거루 쪽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1인 가구 살고 있는데 지금 빈곤의 늪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돈을 못 모으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사회적 문제예요. 나중에 통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 중에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나이가 찬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캥거루죠 볼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 같이 사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집에 생활비 내고 집에 어떤 경조사 좀 비용 대드리고 하면 같이 사셔야 됩니다. 네. 캥거루 지역에서 나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쭉 사시면 돼. 부모님하고 본인이 크게 불만 없으면 쭉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